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무인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토는 이게 제방토라고 하고 큰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전다집토로 부드럽고 약한 흙이지만은 무토는 아주 강한 흙이에요. 이게 아주 건조한다. 그리고 이게 무토라고 하는 건 하나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그리고 좀 게으른 내일로 뭘 미루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 지금 여러 가지 바쁘다, 힘들다, 상황이 안 좋다.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룹니다. 그 평생 미루다가 일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우리 인생이에요.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은 상황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은 그땐 또 그때대로의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완숙한 조건은 없어요. 무토는 이게 제방토가 돼가지고 그런 그 미루는 연기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할 일 오늘 하라고. 집안에서도 정리정돈 할 일이 있으면은 내일 하지. 그 내일 하다가 결과적으로 집안이 그냥 아주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세웠으면은 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더라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녀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남녀관계 데이트를 할 때 좀 한가하고 좋아질 때 하자. 한가하고 좋아질 때는 없어요. 너 외롭게 살다 가는 거예요. 무토는 그런 요소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적 기능 하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미룬다고 하는 게 태만하지만은 태만한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살이 찝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까칠하고 날카로운 대신 살이 안 쪄요. 그거 참으로 기묘합니다. 이 음양사상은 뭐냐?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면 부자가 되면은 부자로서의 잃어버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우면 어렵고 가난할수록 또 좋은 게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좋은 점이 무언가 하는 거를 깨닫고 느끼고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나를 해를 입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정보나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버려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설적 사고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역학입니다. 역학.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요 무토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 신용을 지키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신용. 약속을 지키는 신용. 사람이라는 게 내가 돈을 빌려왔으면 언제 갚는다 했을 때 갚는데,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 갚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만이면 뭐냐? 신용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남자로 말하면 여자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여자운. 응? 근데 나무가 밑에서 목국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토는 재물이라고 하면은 요 을목에 있어서 무토는 재물이 됩니다.
근데 밑에 목을 극을 당해요. 근데 요 무토가 진의 원력에 착근을 하고 있어요. 그 극을 당해서 돈이 재물운이 안 좋은 것 같이 느끼기 쉽지만은 요 진토에 착근을 하고 이거 무진백호가 됩니다. 큰 부자로 봐야 돼요. 돈이 많은 부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돈이 많은 부자가 되려 그러면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볼 때 신강이냐 신약이냐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요, 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을해죠. 을목입니다. 근데 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인묘진 방합이 되고, 해는 목에 승질이 있고 인이 있기 때문에 목극토라고 하는 제월에 태어났지만은 사주는 뭐냐? 신강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신강사주면은 요 재물을 감당하니까, 또 재물이 천간에 있으니까 큰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재물이 좋으면 여자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인생 아닙니까? 이 태어난 역마의 열에 태어났기 때문에 파란만장하다고 봐야 돼. 역마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는 그 기복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요 인이 있으면은.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마살 아닙니까? 역마살인데 이는 1월에 해당이 돼요. 나무달에 해당이 돼요. 나무는 뭘 얘기하니까 청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잡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취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도박으로 인해서 손해도 볼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흥에 관심이 많고 무인생이, 그래서 이 무토에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요 나무라고 하는 것도 뭐냐,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이라고 하는 건 역마, 무인생의 그 특징은 뭐냐, 무토의 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산 위에 호랑입니다. 호랑이는 뭡니까? 큰 인물이에요. 활동력이 굉장히 큽니다. 세계관이 넓어요. 그리고 역마가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누빈다고 봐야 돼요. 그릇이 큰 그런 면넌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위장이 되기 때문에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위장 관계는 소화기 계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한번 감명을 해보면 무진 남명, 지금 24살입니다. 대학생 정도 되겠죠, 나이가. 무인, 병진, 을해, 경진. 그 양양, 음양이에요. 이름 삼양이라 그래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의 균형을 봐야 돼요. 음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 음이 하나고 양이 셋이에요. 이게 파란만장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주의 특징은 뭐냐? 일주가 음이고 양이 세 개일 경우에는 말년운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파란은 많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뭡니까? 진월에 해당이 됩니다. 진월. 요 진이라고 하는 건 병진백호가 되고 여기서 경진백호가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갈명할 때는 뭐냐? 백호다살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은 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활동적이고 두려움격으로 가는 그런 기운작용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월이라고 하는 건 병화인데 병화는 목생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이 뭘 생겨줍니까? 재를 생겨줘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가짐은 뭐냐? 밝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물을 관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화생토. 여기 천간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에 나타나는 성향을 그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보고 그걸 우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을경금이라서 이건 뭡니까? 관성합입니다. 관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관성이 합이 들어있는데 관이 화극금에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관직이나 명예운이 많이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방해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면은
관성이 합인데 그래도 관이 뭐냐? 말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말년에 명예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병진에 해가 들어있어 진의 원진이에요. 이건 엄마 군이고 이거는 배우자 군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사이는 원진사 서로 원망하는 기운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부궁 자체에. 그러니까 부모궁에 원망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운 성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거는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는 뭐냐? 내 탓으로 봐야 돼요. 남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복수심을 갖게 되면 기운이 망가져서 내 몸에 있는 영이, 우리 인간은 항상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 마음속에 영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바로 영입니다. 마음이 영이지요. 선하고 적선과 착한 마음을 가지면 영이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악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영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도록끔 인과응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진해는 뭐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병화는 뭡니까? 이거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화 아닙니까? 그게 화려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의 목인데 목성과 상관 아닙니까? 표현력이 좋고 말을 잘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뭐가 되느냐?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또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항상 역학은 뭐냐?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이걸 유추해서 해석을 잘하는 게 사주를 감명하는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전체를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묘진 방합에 인해목에 나무가 많고 화가 많기 때문에 목화토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 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약한 것 같지만 금은 또 진의 백호가 됩니다. 관성 백호.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 조율해 주는 게 뭐가 되느냐? 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용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1세부터 경신대운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가 됩니까? 목생하니까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은 뭐니까 잡념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초년에는 공부운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잡념이 많아가지고 초년에는. 또 초년 운세도 좋지가 않아요. 그 운세도 좋지 않고 초년 운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공부나 이런 거는 초년에 좀 부실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근데 목이 많은데 금이 많은 경신대운에서부터는 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금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목이 많은데 금이 들어오니까 조호용신으로 신진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운 자체가 통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금생수 수생목으로 사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신유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술대운에 들어옵니다. 임술대운. 임술대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술충미가 들어왔을 때는 요게 임술이라고 한번 써놓고 보십시다. 요게 임술 백호 개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요게 물이거든요. 수생목이거든요. 나무가 많은데 수생목을 해서 목을 도와주니까 요건 기신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걸 희신이라 그러고 나를 해를 입히는 걸 기신이 되는 거예요. 그 기신이 뭘 칩니까? 병임을 추잖아요. 재물운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또 술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인옷을 불이 되거든요. 그 목화가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요때 임술대운에 와서는 잘 나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런 걸 유추할 때 뭡니까? 한 3, 40년 잘 살고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람이 그 종가 부자로서의 기가 낭비가 돼가지고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나 마음가짐이 자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겪는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무인연주에 대한 설명과 일반적인 사주 감명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